요즘에 프로야구 오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비디오 판독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구 해설가인 이광권 해설위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난히 좀 최근에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사례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심 사례들. 글쎄 한화 넥센 20일, 그다음에 한화가 유독 상당히 많이 최근에는 이제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정 어떤 그 오해의 소지도 많은데 그 심판을 보다 보면 더 잘 보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좁아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멘탈 붕괴가 옵니다. 일단 지금 이 장면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이 노련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씩 한 심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자꾸 오심이 되는 거는 위치를 바꿔놔도 결국은 그 사람한테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저기 지금 3루 베이스를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위치죠. 근데 이게 지금 분명히 바깥쪽으로 갔거든요. 이 각도에서 보면 좀 애매하게 보이기도 애매하게 하는데요. 보입니다. 이제 그 비디오,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이 지금 나와서 분명히 이게 나갔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들어와 이래서 퇴장을 당합니다. 보이니 걔 이제 6번째 퇴장인데 상당히 시끄러웠죠. 저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가뜩이나 한화가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저런 일이 생기게 되면 선수들이 어떻게 뭉치는 힘보다도 흐르 틀어지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김웅영 감독이 웬만해서는 저런 그 행동을 취하지 않는데 화가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죽으셨는데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죠. 저 이후로 한화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수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죠.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들이 어떻게 정확히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심판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집중력 어떤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장마철이 돼서 습하면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전 심판위원장 김광철 위원장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오심이 나오냐? 그러니까 습하고 이럴 때는 그 자리를 바꿔놔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3루하고 1루하고 바꿔놓으면 그 다음 날은 1루에 가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 심판들의 어떤 오심은 전염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좀 좁게 만들죠. 지금 저것도 닿지는 않았잖아요. 홈플레이트에. 홈을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저런 걸로 인한 게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심판의 위치 그리고 또 확실하게 보려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이 그 심판들을 더 좁게 만들고 시야를 그렇게 만드는 아니 그런데 요즘이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시즌 초반이라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오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온다는데 심판들도 한번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멘탈 붕괴가 온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건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 긴장하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보도가 집중력이 되고 더 높아질 것처럼 생각을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그 비디오 판독이나 이게 나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자꾸 사람을 옥죄는 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한 3번의 NC하고 그 넥센 경기인데 넥센하고 한화가 이상하게 이렇게 연루가 된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넥센이 LG하고 경기를 하다가 잘 올라갔었어요. 2위로 올라가다가 그 오심이 하나 나는 바람에 그 해에 포스트 시즌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성적하고 완전히 반대로 굽꾸라지는 거죠. 작년에 포스트 시즌 진출했었으니까 아마 재작년 얘기죠. 그런 심판들이 숫자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근무 여건이 너무 나쁘거나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심판들의 지금 한국 심판들의 어떤 그 대우 차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우 개선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큰 문제로 따지게 되면 2,000게임, 3,000게임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만 주심을 보고 이러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 개선 이런 것보다도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보통 예를 들면 투수나 타자가 그 다음에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투수 같은 경우는 변화구 구종을 하나 개발한다든가 타자 같은 경우는 변화구 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하나 습득을 하고 나오는데
그럼 심판들도 내년도에 심판을 보기 위해서 더 실수 안 하고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집중력 높이는 어떤 이런 개인의 훈련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게 좀 많이 그 심판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훈련하면 좋아집니까? 심판들도?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제 뭐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오심률이요. 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리그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도 그 뭐 일본 야구도 요즘 최근에 중계를 하지만 예. 일본도 굉장히 주심들이 어떤 오심이 많아요. 루심도 많고. 근데 국내의 심판들이 비교적 잘 보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눈도 정확하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붉어지는 거는 예. 안 일어났던 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나가던 게 갑자기 툭 붉어져 나오고 점수 많이 나고 보통 뭐 요새 볼넷도 많이 나고 심판 스트라이크 볼에 대한 그 판정도 최근에 그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네. 볼넷이 뭐 10개, 4사구 10개 이렇게 하고 뭐 16점, 17점, 20 몇 점씩 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야구 팬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볼 수 있는 거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히 못 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팬들이 보는 것은요. 지금도 보니까 베이스 예.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죠. 저거는 아주 천천히 돌린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예. 천천히 돌렸으니까 명확하지만 네. 그 순간의 각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팬들도 이제 생각도 그런 들고요.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워낙에 요즘에 사회인 야구가 발전이 되고 그 야구 팬들의 그 뭐랄까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네. 메이저 중계 일본 야구 중계하면서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 반대쪽 팬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들마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야구판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투수들 가지고 이제 부정 투구하는 바람에 이제 뭐 그런 적 퇴출되고 이런 있었죠.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심판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야구인의 한 사람이지만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저렇게 다 보면 명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면 도입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통제소가 있습니다. 뉴욕 본부에. 그래서 네. 전 구단에서 경기하는 걸 한쪽에서 통제를 해서 판독 신청이 되면 정확하게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걸 설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하반기 정도에는 비디오 판독이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를 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얼마 안 남았죠. 중계 그러니까 카메라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거를 가기 위해서는 예.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구장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카메라 플러스 또 다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군요. 이 예, 의원님도.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는 네. 지금 선진 야구에서도 그렇게 다 하는 거니까요. 예. 국내에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한 경기에서 2번씩 요청할 수 있다든가. 예, 그런 그렇죠. 이제 규정이 그거는 있는 이제 거죠. 내부 규정을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예. 그거는 얼마든지 그 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지 않았었던 데는 그 나름의 또 논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또 어떤 겁니까? 저희들 그 심판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잘 보고 예. 재질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그 하나 오심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구는 이 버네트 플레이는 게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실수하게 돼 있는데 그 실수하는 사람이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압박되고 좁아지니까 예.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런 과정이 지나면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다른 리그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네. 아래 위에 스트라이크 볼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좌우로 가는 거, 타자가 도저히 칠 수 없는 쪽에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는 되지만 양쪽 사이드에 타자가 팔을 뻗어도 안 되고 몸쪽에 완전히 빠진 건데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힌다든가 네. 해서 좀 조금 진지하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구에 좀 시간이 더 걸리게 된 이유가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비디오 판독 도입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좀 그 지루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4심 합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루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그 루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루에서 일어났는데 3루심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4명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면 비디오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3시간 한 15분, 20분 걸리는 게 10분, 20분씩 더 연장이 되면은 굉장히 팬들도 지루해 하시고 야구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없어지고 타이트한 맛이 없어지죠. 루즈해지기 때문에. 네. 예. 비디오 판독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죠. 그건 또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납득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정확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오심으로 이렇게 한번 덮어진 게 계속 덮어지게 되면 오히려 팬들은 더 짜증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입한다고. 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오심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줄이는 거죠. 네,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여성 심판이 등장을 했어요. 루심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여성 섬세하게 보나요? 섬세하게 보는 것보다도 이제 야구가 확대가 그만큼 많이 된 거죠. 사회인 야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심판학교에서 이제 육성을 많이 해내시고 야구 좋아하시는 그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목표가 생겨서 아마추어는 도입이 됐는데 프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심판을 권장하는 KBO라든지 심판학교 출신의 정확하고 어떤 명확한 그런 교육제도 하에서 나온 심판들로 앞으로 그 구성이 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심판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얼마나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실제 경기에 투입됐나요? 뭐 1년 교육도 있고 6개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마추어 쪽으로 빠지는 심판학교 출신들이고 프로는 선수 생활을 하고 와서 KBO 내에서 심판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고 보통 2,000게임, 1,000게임, 3,000게임 이런 게임 수에 대한 경험을 많이 싼 사람만 1군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더 좀 타이트해지고 좀 더 정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실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메이저리그는 각 팀당 한 번씩 할 수 있고 요청을 그래서 만약에 오심으로 판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경기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하반기에 도입한다니까 이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예산 문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심판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심판이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체로 가는 행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다고 그래도 같이 감싸서 가야지. 작년에 김근영 심판이죠. 2군으로 내려갔어요. 2군으로 내려간 그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저기에 해당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다음에 또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광권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